보통 좋은 여행이라고 하면 그 핵심에는 시간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간다는 점이 자리하기 마련이지만 나는 내 비행기가 늦어지기를 갈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래야 어쩔 수 없는 척하며 조금이라도 더 공항에서 뭉적거릴 수 있으니까. 이런 갈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털어놓은 적은 거의 없지만 나는 속으로는 유압 착륙 장치가 새거나 비스케이만에 태풍이 불기를, 말펜사 공항에 안개가 잔뜩 끼거나 말라가 공항의 관제탑에 자체 파업이 벌어졌기를 은근히 바라곤 한다. 이따금씩은 심지어 비행기 도착이 아주 심하게 늦어져서 식사 쿠폰을 받거나 아니면 더 극적으로 항공사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거대한 콘크리트 크리넥스 상자 같은 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를 바라기도 했던 것이다. 창문은 열리지 않고 복도에는 노스텔지어를 불러일으키는 프로펠러 비행기 사진이 걸려 있으며 폼 베개에서는 등유 냄새가 아련하게 나는 곳에서 2009년 여름 공항을 소유한 회사에서 일을 하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이 회사는 사우샘프턴, 에버딘, 히드로, 나폴리 공항들을 좌지우지했으며 보스턴 로건 공항과 피츠버그 국제공항의 점포들을 관리했다. 뿐만 아니라 폐기물 회사 세스파, 폴란드의 건설그룹 부디맥스, 스페인의 유료 도로 회사 아우토피스타 등 유럽 문명이 의존하고 있는 산업 기반 시설의 큰 부분을 통제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자신의 회사가 최근에 문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런던에서 가장 큰 공항의 두 활주로 사이에 자리 잡은 최신 탑승객 허브인 터미널 5에 작가 한 명을 일주일 동안 초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름도 멋지게 히드로의 첫 상주 작가로 불릴 이 작가는 공항 시설의 전체적 느낌을 살핀 뒤 출발 대합실의 D 구역과 E 구역 사이에 특별히 배치한 책상에서 탑승객과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책을 쓰기 위한 자료를 모으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이 정신없는 시대의 보통의 경우라면 항공기 착륙 요금이나 유실물 관리에 노력을 집중해야 할 다국적 기업이 이런 드높은 예술적 야망에 기초한 기획을 승인할 만큼 문학이 높은 지위를 누릴 수 있어 놀랍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했다. 그 사람이 전화로 나에게 매혹적인 만큼이나 막연한 서정적 태도로 말했듯이 어쩌면 세상에는 오직 작가만이 적당한 언어를 찾아 표현할 수 있는 면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번쩍거리는 마케팅 팸플릿은 어떤 맥락에서든 대단히 효과적인 소통의 수단이 되었겠지만 한 작가의 목소리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진정성까지는 늘 전달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또는 내 친구가 훨씬 더 간결하게 표현했듯이 그런 팸플릿은 사람들이 만만하게 허튼 소리로 치부해 버릴 수 있는지도 모른다. 상업세계와 예술세계는 불행한 동반 관계인 경우가 많아 서로 강한 의심과 경멸이 섞인 태도로 바라보기 일쑤이지만 전화를 건 사람의 회사가 출구 게이트 안쪽에서 푸드코트를 관리하고 지구의 평균 기온을 높이는 데 일조할 가능성이 높은 테크놀로지를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제안을 검토조차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것은 너무 야박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물론 오래된 마을에 시멘트를 쏟아붓고자 하는 욕망을 때때로 느끼기도 하고 또 우리가 조니 워커와 영국 왕실 근위병 차림의 장난감 곰이 든 가방을 들고 지구를 돌며 불필요한 여행을 하도록 부추기는 데 솜씨를 발휘하기도 하는 회사이니만큼 감추고 싶은 비밀이 없을 리 없었다. 그러나 나라고 해서 감추고 싶은 비밀이 없는 사람은 아니니 내가 심판을 할 입장은 아니었다. 나는 전장이나 시장에서 축적되는 돈도 고상한 미학적인 목적을 향하여 정정당당하게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내 머릿속에는
아테나에게 바치는 신전을 지는데 전리품을 사용한 고대 그리스의 조급한 정치가들, 유쾌한 얼굴로 봄을 기념하는 섬세한 벽화를 그리게 하던 무자비한 르네상스 귀족들이 떠올랐다. 게다가 재미없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테크놀로지의 변화는 작가들이 폭넓은 공중에서 자신의 작품을 팔아 생존할 수 있었던 길고도 행복한 막간을 끝내고 개별 후원자의 선물에 불안하게 의존하는 상황이 재현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었다. 나는 공항에 고용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상태일까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애처로운 낙관주의에 매달려 17세기의 철학자 토마스 홉스의 예를 떠올려 보았다. 그는 대번셔 백작들의 돈을 받아 쓰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자신의 논문에서 그들에게 화려한 헌사를 바쳤으며 심지어 더비셔에는 그들의 저택 하드윅 홀의 현관 옆에 있는 작은 침실을 선물로 주어도 받아들였다. 영국에서 가장 명민하다고 손꼽히는 이 정치 이론가는 1642년에 시민론을 거만한 윌리엄 대번셔에게 증정하면서 이렇게 썼다. 각하께 삼가 제책을 바칩니다. 하늘의 하느님께서 각하의 이 땅에 삶의 많은 날을 내려주시고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더 많은 날을 내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히드로의 소유주이며 BAA사의 최고 경영자인 나의 후원자 콜린 매튜스는 부담이 없는 고용주였다. 그는 나에게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았다. 헌사도, 심지어 다음 세상에서 그가 맞이할 미래에 대한 절제된 언급조차도. 나아가 그의 직원은 공항의 여러 사업에 관하여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를 해도 좋다고 분명히 확인까지 해주었다. 그렇게 속박이 사라지자 꼭 부유한 상인이 예술가와 관계를 맺으면서 그가 무법자처럼 행동하는 것에 만반의 대비를 하던 전통의 혜택을 받는 느낌이었다. 그는 예의범절을 기대하지 않는다. 자신이 총애하는 개코 원숭이 같은 인간이 보나마나 자기 도자기를 깰 것임을 알고 있고 또 그 생각에 은근히 기뻐한다. 그런 관용이야말로 권력의 궁극적 증거이니까. 어쨌든 나의 새 고용주는 자신의 터미널을 당연히 자랑스러워했으며 이해할 만한 일이지만 그 아름다움을 노래할 방법을 찾느라고 매우 열심이었다. 물결이 있는 듯한 유리와 강철 구조물은 이 나라에서 가장 거대한 건물로 높이는 40m, 길이는 400m에 이른다. 축구장 4개가 들어갈 만한 크기인 것이다. 그런데도 어떤 뛰어난 지능을 가진 존재가 복잡한 것들을 힘하나 안 들이고 주물러 놓은 듯 전체적으로 가뿐하고 편안한 느낌이 쭉 이어지고 있었다. 깜빡이는 루비 같은 불빛들은 어스름이면 윈저 성에서도 보인다. 터미널은 현대의 희망에 형태를 부여하고 있었다. 테크놀로지가 구현한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는 값비싼 대상 앞에 서 있다 보면 경외감이 찾아올 가능성을 거부하고 싶은 욕을 나는 느끼기도 한다. 거기에 감탄하다가 멍청해질까 걱정이 되기 때문이다. 건축과 공학에 지나치게 감명을 받을 위험, 운전사도 없이 보조 비행장들 사이를 오가는 봄바디어 열차사의 열차나 서울로 가는 보잉 777기의 복합재료 날개에 가볍게 매달린 제너럴 일렉트릭 GE90 엔진들의 입이 떡 벌어질 위험에 처했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절대로 경외감을 느끼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은 또 다른 종류의 어리석음에 불과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혼돈과 불규칙성이 가득한 세계에서 터미널은 우아함과 논리가 지배하는 훌륭하고 흥미로운 피난처로 보인다. 공항 터미널은 현대 문화의 상상력이 넘쳐나는 중심이다. 만약 화성인을 데리고 우리 문명을 관통하는 다양한 주제들을 깔끔하게 포착한 단 하나의 장소에 데려가야 한다면 우리가 당연히 가야 할 곳은 공항의 출발과 도착 라운지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공항에서 좀 더 시간을 보내면 어떻겠느냐는 특별한 제안이 내게 왔을 때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이유는 바닥이 나고 말았다. 일요일 초저녁, 센트럴 런던에서 기차를 타고 공항에 도착했다. 손에는 바퀴가 달린 작은 가방 달랑 하나뿐. 일주일 동안 다른 목적지는 없었다. 내가 배정받은 숙소는 소피텔 호텔 체인의 터미널 5 전진기지였다. 이 호텔은 공항의 직접 소유는 아니지만 거리는 불과 몇 미터에 불과하며 지붕이 있는 일련의 보도로 호텔과 연결되어 있었다. 마치 작은 우주선이 공급선으로 모선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다. 두 건물에는 유약을 바른 표면, 거대한 화분 식물, 회색 타일의 반복 사용을 특징으로 하는 공통의 건축 언어가 사용되고 있다. 호텔은 내부의 아트리움을 가운데로 두고 서로 마주보는 객실 605개를 자랑하지만 이 호텔 사업의 핵심은 숙박업이나 아니라 45개의 회의실에서 지속적으로 열리는 회의나 대회를 관리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 곧 분명해졌다. 회의실에는 세계 여러 지역의 이름을 붙여놓았으며 데이터 포인트와 랜 시설을 갖추었다. 8월의 일요일이 저무는 이 시간에 두바이 룸에서는 에이비스 유럽, 도쿄홀에서는 영국 엘리베이터 산업협회인 리프텍스가 회의를 하고 있었다. 가장 큰 모임은 아테네 시어터에서 열렸는데 이곳에서는 다양한 산업 장비들 사이의 비호환성을 제거하는 일을 하는 단체인 국제표준화기구 ISO가 주관하는 밸브 규격에 관한 회의가 끝나가고 있었다. 이제 리비아 정부가 이 협정을 존중하기만 하면 ISO의 20년 노고 덕분에 곧 어댑터 플러그를 챙길 필요 없이 아가디르에서 엘구나까지 북아프리카를 가로지를 수 있을 터였다. 나에게 주어진 방은 건물의 맨 꼭대기층 서쪽 구석이었다. 이곳에서는 터미널의 측면 그리고 북쪽 활주로 끝을 표시하는 일련의 빨간색과 흰색 불빛이 보였다. 유리 하청업체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겠지만 그래도 매분 이륙하는 비행기의 굉음이 들렸다. 수백 명의 승객들이 땅에 기반을 둔 우리 종의 기원에 대한 계산된 도전에 참여하는 소리였다. 어떤 사람은 파트너의 손을 잡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만만하게 이코노미스트 질을 넘기기도 할 터였다. 항공설비 제조업체로부터 돌풍 탐지 레이더와 충돌 회피 시스템 설치를 책임지는 허니웰사의 엔지니어들에 이르기까지 수백 명의 일치된 노력 덕분에 비행기는 매번 그런 도전에 성공할 수 있었다. 호텔 방은 항공기의 비즈니스 클래스 객실에서 디자인의 실마리를 얻은 듯했다. 물론 어느 쪽이 어느 쪽에 영감을 주었는지, 즉 방이 교묘하게 객실처럼 보이도록 노력을 한 것인지 아니면 객실이 방처럼 보이도록 노력을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니면 둘 다 자신들의 시대의 무의식적 정신을 공유한 것일까? 18세기 중반 이브닝 드레스의 레이스 장식과 조지 왕조 시대의 타운하우스 전면의 쇠 세공 장식 사이에 확보되었던 연속성 비슷한 것이 느껴졌다. 이 공간은 안에 들어온 사람이 조정 가능한 스크린으로 영화를 골라보다가 실내 온도 조절 장치의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드는 순간 책납콕 공항으로 마지막 하강을 할 때 깨어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게 해준다. 나의 고용주는 일주일의 체제 기간에 공항의 큰 테두리를 벗어나지 말라고 명령하면서 터미널의 식당들 가운데 골라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쿠폰뿐만 아니라 호텔에서 저녁을 2번 준 날 고난도 주었다. 어떤 언어의 문학작품에서도 룸서비스 메뉴만큼 시적인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가을 돌풍이 아사마 산 위 돌들을 따라 불어간다. 일본 에도 시대의 하이쿠 형식을 완숙 단계로 끌어올린
마스오바쇼의 이런 시구조차 소피텔의 케이터링 사업부 어딘가에서 일하는 익명의 장인이 지은 시구에 비하면 단조롭고 환기하는 힘이 떨어지는 느낌이다. 햇볕에 말린 크랜베리를 곁들인 연한 채소, 삶은 배, 고르곤졸라 치즈, 진판될 비네그레트 소스로 무친 설탕 절임 호두. 메뉴 가운데 약간 소외된 듯이 보이는 몇 가지 음식을 팔 수 있는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주방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을까?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산업에 종사하는 투숙객 가운데 몇 명이 도톰한 망고를 얹고 레몬 후추를 뿌려 풍미를 돋은 대서양 참돔이나 늘 신비에 쌓여있고 약간의 우울한 느낌까지 주는 오늘의 주방장 수프의 유혹을 느낄까? 하지만 결국 음식물의 공급을 조정하는 일에 특별한 과학이 필요 없는 것인지도 몰랐다.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클럽 샌드위치 이외의 것을 주문하는 일은 드물기 때문이다. 이 샌드위치는 전성기의 바쇼라고 해도 메뉴를 쓴 사람만큼 설득력 있게 묘사를 하려면 땀깨나 흘렸을 것이다. 석쇠에 구운 따뜻한 치킨 조각, 훈제 베이컨, 아삭아삭한 상추, 바다소금을 뿌린 감자튀김 위에 따뜻한 치아바타 롤. 수화기를 들어 9번을 누르고 주문을 넣은 지 불과 20분 만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두 성인 남자가 묘하게 만나는 순간이었다. 한 사람은 객실에 배치된 드레싱 가운 밑은 알몸이었다. 또 한 사람은 검은색과 흰색으로 이루어진 제복에 앞치마를 두르고 명찰을 달고 있었다. 이렇게 만난 뒤에 벌어지는 의식에 주목할 만한 점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한 사람은 늘 하는 말처럼 약간 짜증스럽게 텔레비전 옆에 하며 내뱉으며 계속 서류를 정리하는 척한다. 이런 능력은 국제적 회의에 참가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발전한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전에 채널 뉴스 아시아에서 일했지만 현재는 싱가포르 CNBC에서 일하고 있는 클로이 조와 식사를 했다. 그녀는 지역 시장 동향과 삼성의 4분기 전망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나 그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는 부분은 1차 상품이었다. 나는 클로이의 일 이외의 관심이 무엇일지 궁금했다. 그녀는 카멜 수녀 외의 수녀 같았다. 꾸미지 않은 머리와 집중하는 표정 뒤에도 이따금씩은 의심의 순간들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따름이었는데 힘주어 부인하는 태도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욱 흥미롭게 느껴졌다. 나는 스크린 하단을 가로지르는 주식 시세 정보띠에서 나의 고영주의 주가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하얀 곡선을 가리키고 있었다. 식사 후에도 여전히 실내는 더웠고 밖은 아직 깜깜하지 않았다. 나는 얼마 남지 않은 들을 거닐고 싶어 했다. 60여 년 전 공항을 지을 때 이곳이 밭이었음을 보여주는 흔적이었다. 그러나 건물을 떠나는 것이 위험하고 또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냥 호텔 복도를 몇 바퀴 돌기로 했다. 마치 풍랑이 이는 바다 위를 떠가는 유람선을 탄 것처럼 속이 느글거리고 방향을 잘 찾을 수가 없었다. 몇 번이나 합성 물질로 만든 벽을 짚고 속을 가라앉혀야 했다. 가는 길에 내 것과 같은 룸서비스 쟁반 수십 개를 지나쳤다. 모두 뭔가를 감추는 듯이 한 켠에 밀어놓았으며 거의 전부가 난잡한 소비가 이루어진 증거를 제공했다. 토스트 조각을 가로질러 번진 케첩과 비네그레트 소스에 담긴 달걀 프라이는 금기가 깨져 나갔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호텔방에 혼자 거주하는 동안 성적인 금기는 그보다 더 자주 깨져나간다고들 하지만 나는 11시에 잠이 들었지만 3시 직후에 갑자기 잠을 깼다. 정신 가운데 선사시대에 속한 부분, 즉 나무에서 나는 모든 날카로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해석하도록 훈련된 부분이 자기 의무를 이행하여
건물의 미지의 영역에서 문이 쾅 닫히는 소리나 변기에 물이 내려가는 소리에 반응을 한 것이다. 호텔과 터미널은 방진을 이룬 채 천천히 회전하는 배기팬으로 으스스하게 웅웅거리는 소리를 발산하며 늘 대기 상태로 긴장하고 있는 거대한 기계처럼 보였다. 호텔의 스파가 떠올랐다. 그 뜨거운 욕조는 지금도 어둠 속에서 부글거리고 있겠지. 화학물질을 풀어놓은 듯한 주황색 하늘은 저녁에 아시아로 가는 비행기들을 삼킨 뒤부터 이어져온 짧은 통행금지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터미널 측면에서 영국 항공의 에어버스 A321기는 몸통을 감추고 꼬리만 쑥 내민 채 성층권 하층의 무자비한 추위를 가로지를 또 한 번의 임박한 오디세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의 혼란스러운 밤에 종지부를 찍은 것은 결국 오전 5시 30분 도착 예정인 비행기였다. 나는 샤워를 하고 주차장 자동 판매기에서 산 프루트바를 먹으며 어슬렁어슬렁 터미널 옆의 전망대로 걸음을 옮겼다. 구름 한 점 없는 새벽 하늘에 한 아래 다이아몬드로 보이는 비행기들이 학교에서 단체 사진을 찍는 학생들처럼 들쭉날쭉하게 각기 다른 높이의 줄을 서서 북쪽 활주로를 향하여 마지막 하강을 할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날개들은 묘하게 펼쳐져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강철 빛깔의 판들을 상상하기 힘든 방식으로 정교하게 배치해 놓은 것처럼 보였다. 샌프란시스코나 뭄바이에서 마지막으로 땅을 디뎌 본 뒤로 오랫동안 공중에서만 지내온 바퀴들은 활 모양으로 구부러져 머뭇머뭇 느리게 내려오는 바람에 곧 정지해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제 곧 비행기의 속도와 무게를 깨닫게 해주는 연기를 폭발적으로 피어올리며 영국의 활주로에 고무 자국을 남길 터였다. 하늘의 손님들은 짐짓 날카롭게 엔진 소리를 으르렁거리며 가정적인 영국의 아침이 졸음을 빨리 떨치지 못한다고 책망하는 듯했다. 아직 잠이 덜 깨는 가정을 방문한 배달 사원이 앙심을 품고 일부러 끈질기게 초인종을 눌러대는 것처럼. 그들 주위의 M4 도로 주변 지역은 내키지 않는 표정으로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레딩에서는 주전자 스위치를 올리고 슬라우에서는 셔츠에 다림질을 하고 스테인즈에서는 탱크 엔진 토머스가 그려진 오리털 이불 밑에서 아이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었다. 그러나 비행장으로 다가오는 747기의 승객들에게는 하루가 이미 오래전에 시작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몇 시간 전에 일어나 자신들을 태운 비행기가 스코틀랜드 북단의 서소 상공을 가리지르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서소는 런던 교외에 사는 사람들에게 세상 끝이나 다름없지만 캐나다의 얼음으로 덮인 땅과 달빛이 비치는 북극을 가로질러 밤새 여행을 한 사람들에게는 목적지의 문간이다. 비행기가 왕국의 등뼈를 따라 내려가면서 아침 식사도 나올 것이다. 에든버러 상공에서는 콘플레이크가 든 작은 상자를 뜯느라 고생을 할 것이고 뉴캐슬 근처에서는 빨간 고추와 버섯이 박힌 오믈렛을 먹고 무심한 요크셔 데일스 항공을 지나갈 때는 묘하게 생긴 과일 요구르트를 한 숟가락 찔러볼 것이다. 영국 항공 비행기들에게는 터미널 5에 다가가는 것이 본거지로 돌아오는 것이나 다름없다. 18세기에 바다를 떠돌던 선배들이 플리머스 해협을 따라 마지막 구간을 항해하는 것과 같다. 이들은 오헤어 공항이나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는 외딴 곳에 불편한 자리를 배정받아 오랫동안 낯선 경납고 앞에서 손님 노릇을 하며 앉아 있었다. 무례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자기들끼리만 길게 늘어선 유나이티드나 델타 항공의 비행기들 옆에서 짝을 잃고 외떨어진 존재들 같았다. 그러나 이제 그들 자신이 보조 비행장 B의 뒤편을 따라 완벽한 대칭을 이룬 채
줄지어 서서 수적 우위를 과시할 때가 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 전역에 흩어져 있던 747기 형제들이 이곳에 와서 날개 끝이 닿을 듯이 나란히 서 있다. 요하네스버그 옆에 델리가, 시드니 옆에 피닉스가 있다. 여러 대가 반복해서 같은 형태를 보여주자 동치의 디자인이 새로운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눈은 15대가 넘는 돌고래 모양의 몸통들이 그리는 선을 따라 일련의 동일한 모티프들을 따라가 볼 수 있다. 그로 인한 미학적 효과는 각 비행기 한 대당 가격이 2억 5천만 달러 정도 한다는 사실. 따라서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이 현대의 기세당당한 기술적 지성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부의 상징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더 강렬해질 뿐이다. 모든 비행기가 할당된 게이트를 향해 자리를 잡으러 가면서 안무에 따른 춤이 시작되었다. 승객용 통로가 앞으로 굴러오더니 앞에 왼쪽 문에 머뭇머뭇 고무 입을 맞추었다. 지상 근무원 한 명이 창문을 두드리자 안에 있던 동료가 에어로크를 풀었다. 두 항공사 직원은 마치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란히 위치한 자리로 돌아온 사무실 직원들처럼 가벼운 인사를 나누었다. 지구 반대편에서부터 1만 1천 킬로미터를 날아온 긴 여행을 끝마친 사람에게 어울릴 법한 찬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사실 앞으로 100년 뒤 한낮에 기괴한 핏빛으로 물든 화성 사이도니안 언덕의 우주공항에서 9개월을 여행한 끝에 방금 도킹한 우주선의 금빛 창문을 두드리는 사람도 동료들을 호들갑스럽게 환영할 것 같지는 않다. 화물 담당 직원들이 아르헨티나산 얼린 소고기 옆구리 살과 하루 전에 부주의하게 낸터켓 해협을 가로지르던 갑각류의 갈쭉갈쭉한 형체가 가득한 상자들을 내리려고 화물칸을 열었다. 이제 불과 몇 시간 뒤면 비행기는 다시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지상 근무원들은 날개에 연료 호스를 가져다 붙이고 탱크에 아프리카 대초원 상공을 날아가며 꾸준히 연소될 ZA-1을 다시 채웠다. 이미 텅 비어있는 앞쪽 객실에서는 청소부들이 허리를 구부리고 돌아다니며 비행기에 탔던 자성가나 배우들이 두고 간 경제주간지, 반쯤 먹은 초콜릿, 쭈그러진 폼 귀마개를 주었다. 승객들은 비행기에서 내렸다. 그들은 이 평범한 영국의 아침에서 어쩐지 초자연적인 듯한 분위기가 느껴진다고 생각할지도 몰랐다.